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좋겠죠. 어, 곡물 솜씨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당장에 필요한 거는 곡물이라는 설계도인 거는 이제는 알 겁니다. 그리고 솜씨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하는데 얘는 설계도한테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 정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만약에 동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할 거라면 굳이 숨쉬다라는 메서드는 스태틱일 필요가 없고요. 어,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설계도에서 바로. 그러면 만약에 굳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어떤 기능을 실행해야 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산기에 있는 어떤 기능을 실행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합이라는 스태틱 메서드 안쪽에 a라는 변수에는 10이 있고 b라는 변수에는 20이 저장돼 있다고 하면은 a와 b의 합을 출력하는 거죠. 실행 결과는 30일 거고 설계도한테도 일을 여러 번 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에 30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A와 B의 합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와 B의 값이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덧셈, 연산을 시킬 때 10이랑 20만 더한 값을 보지는 않죠. 자, 그러면 좀 다양한 경우에요. 자, 이 문법의 오류랑 상관없이 이 두 개의 코드 맥락을 봤을 때 주석까지 어떤 게 하고 싶은 건지 파악이 되시죠? 10과 20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거고 30과 40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냐면 메서드의 이름이 어떤 기능을 할지 암시하고 있잖아요. 변수 이름처럼. 어. 그래서 30과 70이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오류나는 거는 차치하고 결과가 32개로 나오겠죠. 요거 오류 없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10이랑 20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10이랑 20이 각각 A로 B로 들어가고 30이 A로 40이 B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70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정된 값을 없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쓰레기 값이 들어있든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근데 지금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을 얘네를 미정값으로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넣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만 따로 놓고 보세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보이죠? 넣어줄 값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들어갈 위치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각각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건 앞에 거로 뒤에 있는 건 뒤에 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합의죠? 덧셈을 출력하는 거라서 결과에는 크게 영향은 안 주지만 뭐 만약에 뺄셈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는 10을 출력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a-b가 되면은 10-20 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좋은 게 내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호출한 메서드 괄호 안에 써준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여요. 10은 A로 들어가고 20은 B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이 B로 들어가고 10이 A로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줄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출력문에서 A와 B의 값은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넘겨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30, 70 나오잖아요. 자, 이때랑 비교해 보세요. 못 봤죠? 아무리 던져주고 있어봐야 던져주는 애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주려면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존재하니까. 뭐 여기다가 이 파이썬에서는 자바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네. 안 되니까 다음 내용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한 게 뭐냐면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기본 매개 변수의 값입니다. 얘네들이 이름이 매개 변수예요.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디폴트 파라미터는 뭐냐면 매개 변수의 값을 기본으로 정해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근데 이게 자바에서는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호출을 할 때 A에만 들어가도록 한 개만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죠? 8번 줄, 아니 잠깐, 5번 줄에 8번째 비트? 아무튼 5번 줄에서 뭐라고 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죠. 해당 메서드가 요구하는 거는 int 타입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근데 막상 넣어준 거는 int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있으면 당연히 뭐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하는데 요 인자는 뭐냐면 메서드를 실행할 때, 호출할 때 소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적으니까 개수는 맞춰야 돼요. 인자의 개수. 그러니까 이 위쪽 거는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맞춘다고 해서 true라는 걸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괜히 required에 개수랑 타입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변수 시간에 처음에 변수에는 이 앞에 정해놓은 타입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b라는 매개 변수가 정수로 선언됐으니까 true를 넣으면 타입이 안 맞는 거죠. 개수는 맞을지언정 호환되지 않는 타입인 거죠. 불린이라는 true라는 인자 불린 타입이죠. 정수 타입으로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함수 호출할 때 함수에게 주는 정보 그리고 매개 변수 이것은 함수가 호출될 때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담는 변수 주는 값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인자와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자, 매개 변수, 개수, 타입 일치해야 돼요. 개수는 일치하지만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타입도 개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매개 변수인지 아시겠죠? 메서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런 정보들을 매개 변수한테 준 다음에 메서드 내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외부와 내부를 잇는 매개체가 된다. 매개 변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만약에 int a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뭘까요? 변수이긴 한데 얘가 매개 변수였으면 얘는 뭘까요? 그냥 변수죠? 이런 변수를 그냥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이거 지우고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로컬 베리어블. 그러면 이 로컬 지역의 의미가 뭘까요? 해당 변수가 속해 있는 스코프겠죠.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영역에서만 유효해요. 네. 메인 메서드 안쪽이죠? 그러면 메서드 바깥에 있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메서드 바깥에 있죠.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글로벌 베리어블. 헷갈리니까 B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지역 변수. 이렇게. 그러면 지역 변수가 유효한 스코프가 해당 스코프 내였죠? 중괄호. 얘는 뭐 아직 메인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수를 전역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C++에서 가져온 개념이라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건데, 이 A를 컨트롤 클릭하시면 여기로 커서가 이동하죠.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A의 값은 10이라고 나와 있고, 자바에서 스태틱 변수 얘는 클래스당 한 개만, 메인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메인 클래스에서는 이제 A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메인이 설계도잖아요. 메인이라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은 여러 개 만들어진 메인 객체가 이 A라는 변수를 공유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체가 A의 값을 바꾸면은 이 객체가 아무리 A의 값을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꾼 걸로. 근데 지금 얘는 아직 설명하기엔 좀 이르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지역 변수가 있었고 전역 변수가 있었어요. 물론 매개 변수는 어떻게 보면 지역 변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 처음 봤지만 설명을 들으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매개 변수 순서상 이렇게 놓고, 일단 전역 변수부터 함수 외부에서 생성되는 변수고, 얘가 유효한 경우는 유효한 범위,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이 소스 코드 처음부터 프로그램 시작, 정확히는
만들어진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뭐야, 이게 바뀌었네. 전역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고, 얘는 함수 시작,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함수가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b가 지역 변수라고 했으니까 메인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은 b는 없어지는 거죠? 메서드가 끝났으니까.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으로 함수의 외부와 메서드라고 해야 되는데,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 그리고 인자는 여기 보통 args라고 합니다. 영어로 약식 표현. 그래서 argument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 이거예요. 인자죠? 매개 변수로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유효한 범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생명 주기 또는 라이프 사이클, 아니면 또는 스코프,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메서드 이름 앞에 계속 void라고 썼잖아요. 사실 여기는 어떤 타입, 원시 타입이든 참조 타입이든 뭐든 올 수 있어요. 근데 타입이 없을 때 void를 쓰는 거라서 void를 쓴 거였고, 이제 할 거는 이겁니다. 자, 정수 타입의 변수 rs에다가 20 더하기 40이라고 하면은 rs의 값이 60이 되겠죠? 60 되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두 개의 정수 합을 구하는 거면 이 메소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한테 합이라는 메소드 호출시켰어요. 뭐 때문에 빨간 줄이 됐을까요? 이거요? 그렇죠. 왼쪽만 놓고 보세요. rs라는 변수가 정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산기 합 어쩌고 해서 rs로 넣어주고 있는 게 정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당연히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보이드니까. 자, 이 보이드의 뜻이 뭐길래 타입이 안 맞는다 하냐? 비어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어있는 의미.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 파이썬을 보면은 파이썬의 경우는 논이라고 나올 건데 여긴 자바니까 어, 당연히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60이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값이 콘솔에는 출력이 되는데 왜 안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죠. 여기 출력 결과에 나온 60은 메소드 안에 출력문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값을 남겨준다거나 그런 행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드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메소드 만들 때 이 보이드의 의미가 메소드의 보이드의 의미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실행한 자리에다가 돌려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리턴이라는 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리턴. 돌려주지 않겠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RS2 어때요? RS2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덧셈 먼저 되고 정수값이 저장되죠? 그러면 얘가 60이 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연산의 행위 주체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리턴이 이런 개념입니다. 얘가 행위자예요. 행위자인데 이 행위자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60이라는 결과가 남아서 저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리 좀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기의 합이 정수값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이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보이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돌려주고 싶어도. 그래서 돌려주려는 값의 타입을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리턴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정수를 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정수값을 돌려줄 때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때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죠? 리턴문이 빠졌다. 왜냐? 리턴 타입을 분명하게 돌려줄 값의 타입을 분명하게 써놨으면은 해당 메서드가 그 타입을 돌려줘야 됩니다. 리턴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보이드일 때랑은 다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이 옆에다가 돌려줄 값을 써주면 돼요. 그 값은 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 true를 리턴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리턴 타입이 int인데 내가 지금 리턴하고 있는 값은 불린 타입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 얘는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실행했을 때 합이라는 메서드가 0을 이 자리에다가 돌려주고 있으니까 0은 RS로 들어가서 그 값을 출력하겠죠? 음, 60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안에 출력문이 있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0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60이잖아요. 0을 돌려주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고자 하는 값이 두 인자의 값 합이니까 0 대신에 이걸 쓰고 출력은 여기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만 나오잖아요.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인자가 외계 변수의 순서에 맞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안에서 덧셈 먼저 됩니다. 60이죠? 그리고 리턴 해주고 있고 리턴 해주고 있는 값이 int 타입이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요.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출력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당연히 여기를 뭐 true가 아니라 boolean이라 해놓고 true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여기서 문제죠. 왜냐면 이 자리에 남는 게 true라는 boolean 타입의 데이터니까 int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 다른 타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기에다가 기본 타입만 썼는데 참조 타입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신에 지금 없으니까 안 쓴 거고. 그리고 int로 다시 해놓고 a 더하기 b의 값을 해놓고 rs의 타입을 더블로 한번 해볼게요. 실수 타입이죠? 그러면 60이 나올까요? 60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죠. rs의 타입은 실수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뭐라고 안 합니다. 대신에 실수 형태인 소수점이 하나 붙었죠. 이게 그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말했던 암시적 형변환 프로그램 내부에서 정수 타입에서 더블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0.0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돌려주고 있는 거는 20과 40의 합인 정수 60인데 실수 타입으로 들어갈 때 자동으로 실수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냥 정수에다가 소수점 0 이것만 붙이면 되잖아요. 뭐 값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위험이 없으니까 60.0이라고 알아서 나오는데 반대의 경우는 될까요? 자, 보세요. 인트고 여기가 더블이고 여기다가는 뭐 3.14예요. 안 되죠? 일단 리턴 값의 타입과 리턴 타입이 일치하니까 메서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실행한 자리에 3.14라는 값이 남아 있는데 얘는 실수죠? 근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0.14라는 값은 절삭해야 되잖아요? 0.14라는 값이 없어지죠. 값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 0.14 이게 크든 작든 값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그래도 네가 정령 그 3.14를 정수로 바꿀 거냐? 그럴 거면 이렇게 해라.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요렇게 쓰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내가 바꿀 타입으로 써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0.14라는 값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 명시적 형변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은 경고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득바득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리턴 타입 그리고 메서드 이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소괄호 메서드 바디 이렇게 하는 건데 리턴 타입이 뭐 보이드가 아닌 이상 리턴이라는 키워드랑 리턴 밸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보이드여도 리턴이라는 키워드는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리턴 밸류만 안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그리고 리턴이라는 구절이 메서드 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 쓸 수도 없고 인텔리제이에서는 이걸 오류로 하는데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오류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버전이 바뀌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여기서 리턴문이 실행되면은 여기로 메서드 리턴 값이 전달되고 해당 메서드는 끝납니다. 끝나면 조달할 수 없죠. 그래서 unreachable statement라고 나오는 거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예 오류로 잡으니까 실행하면 뭐라고 할 텐데
어, 아예 막아놨네요. 리턴은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 근데 만약에 리턴을 한 번밖에 못 쓴다 했는데 얘가 만약에 조건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if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오류 지적은 안 하겠죠. 그 이유는 얘가 if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 if문의 조건식이 항상 참은 아니잖아요. 뭐 if true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이상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얘 실행 안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도달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a가 b보다 크다면 true를 리턴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짓을 리턴할 거다. 어, 뭐라고 안 하죠, 이번에. 만약에 지금은 22, 40 이 조건식이 결과가 거짓이잖아요. true를 리턴하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바로 false가 리턴돼서 이 자리에 false가 남겠죠? 따라서 출력되는 것도 false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인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메서드의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 얘네는 일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돌려받은 값이 저장될 변수의 타입 또한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저한테 바로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주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공부해라, 스스로 해봐라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까지만 하고, 이렇게 리턴을 해도 되지만 얘를 C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C에 담겨있는 값을 리턴해줘도 되겠죠? 뭐 그냥 중간 단계가 한 번 더 생긴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메서드까지, 메서드의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 인자, 리턴 타입, 리턴 밸류 이 정도 했습니다.